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2024년 갑진년이 시작이 되고요. 풍수적으로는 구운이 시작됩니다. 24년은 정말 많은 변화와 변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9월 달에 미국의 US 뉴스에서 세계 초강력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6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기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풍수 구은 시대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 5,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래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US 뉴스에서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랭킹 넘버 6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일본과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이미 군사력 또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지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8, 9위권이지만 이거 역시 뭐 3, 4위권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조만간에 우리나라 다시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도 좋아지고 또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런 아주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힘과 용기를 내시라는 뜻에서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재밌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세계 군사력 순위라든지 강대국 순위 이런 부분 보면 계속해서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6위권에 있었고요. 또 군사력도 지금 세계 뭐 한 6, 7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또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고 정말 어떤 때는 회의감을 느끼고 그러실 텐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라든지 국가의 경쟁력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영상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불과 길어야 3년, 정말 길어야 4년 이 정도인데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인 건 맞지만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세계 뭐 강대국 순위라든지 이런 거 이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유튜브라든지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또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세계 10대 강대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최근 발표한 US 뉴스 매거진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나라 10개 국가.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입니다. 옛날에는 2위가 러시아였는데 순위가 중국하고 바뀌었네요. 그리고 4위가 독일이고 5위가 영국. 바로 6위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위에는 불과 5개 국가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9위가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도 대단합니다. 뭐 나라는 작고 인구도 적은데 9위에 랭크되어 있고 역시 10위 또한 이스라엘 대단한 국가입니다. 여기 보면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경제력서부터 그 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 또 IT, 군사력, 그리고 동맹관계 이런 거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나라, 우리나라 위에는 불과 5개 국가밖에 없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강대국 순위를 정한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5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대국을 뽑은 첫 번째는 외교 정책과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순방을 하고 또 정상 외교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고요. 또 정상 간의 우대 관계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 그날의 국격은 사실 대통령의 외교 이런 것도 각각 동맹 간의 외교 정책 이제 유대 관계라고 하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외교 정책과 또 그러한 정책이 다른 나라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 우리나라가 GDP의 약 3%가 조금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연간 한 뭐 60조 가까이 쓰지만 저는 조금 더 국방 예산을 우리나라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 또한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 수출입 이런 거 따지면 세계 10대 무역 강대국이잖아요. 물론 GDP 순위는 세계 13위권이지만 이 무역 순위는 뭐 수출과 수입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세계 10위권 안에 거의 7, 8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도자가 나와 있네요. 자, 지도자 누가 대통령이냐 이게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9월달 이번 2023년 나온 거니까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도 상당히 외국에서 봤을 땐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강력한 군사동맹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뭐 전 세계 최고의 군사동맹 우리나라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도대체 6.15 선정한 기준은 뭐냐? 첫 번째 우리나라 군사력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 세계 6위권이라고 하잖아요. 핵무기는 없지만 저는 풍수 구은 시대에 우리나라 핵무기도 갖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핵 보유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기 수출로 드러난 방위 산업.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 특히 폴란드라든지 노르웨이 그리고 루마니아 뭐 이쪽으로 해서 동구권 이런 쪽하고 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기를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그 수출입 규모가 전 세계 지금 8, 9위권이지만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4, 5위권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기술력 이거는 뭐 전 세계 최고잖아요. 물론 대만의 뭐 TSMC가 파운드리 쪽으로는 삼성보다 좀 더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메모리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요즘 뭐 K컬처, K문화, K팝, K드라마 엄청나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강 미국과의 완벽한 군사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동맹과 헐리우드 독점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을 우리나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제적인 부분, GDP 순위 이거는 지금 뭐 크게 좀 평가를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이러한 역량과 힘을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처럼 우리가 약소국가로 해서 정말 일제 감정기 때 그 고난과 수모를 겪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이 된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이 있었고 또 전직 대통령들이 노력이 있었고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의 엄청난 국가에 대한 모든 부분 뭐 민주주의라든지 산업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US 뉴스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베스트 컨트리즈가 있네요. 그러면서 파워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87개 나라가 있네요. 87개 나라가 있고 넘버 원이 이제 미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GDP가 25조 달러나 되네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구매력 지수인 PPP가 76,000달러가 됩니다. 인구는 3억 3천만 명이 되네요. 차이나 중국 18조 달러고요. GDP가 그 PPP 구매력 지수가 2만 달러가 중국도 넘네요. 중국도 아무튼 뭐 대단합니다. 이건 1인당 GDP하고 조금 다르죠. PPP는 구매력 지수니까 GDP는 한 1만 2천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14억 빌리언이니까 14억 정도가 되고 러시아가 3인데 인구는 GDP 규모가 지금 러시아도 세네요. 2조 2,4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통인데도 좀 상당하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구매력 지수가 36,000달러나 됩니다. 인구는 1억 4,400만 명. 러시아도 인구가 제가 한 1억 2,500만 명을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독일 저머니가 지금 4조 달러가 되고, 그 다음 PPP가 6만 3천 달러. 인구는 여기 보면 8,400만 명이네요. 그리고 5위가 이제 영국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 보니까 GDP가 3조 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PPP 구매력 지수가 5만 4천 달러고 인구는 6,700만 명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6위에 올라와 있고요. GDP가 1조 6,700억 달러. 조금 아쉽네요. GDP가 한 2조 달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영국이 3조 달러고, 독일이 4조 달러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러시아가 저는 2조 2천억 달러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조 6,700억 달러. 머지않아 2조 달러가 되면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구매력 지수에서는 우리나라도 5만 달러입니다. 영국 5만 4천 달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7위가 프랑스입니다. 2조 7,800억 달러. 여긴 PPP가 5만 5천 달러. 우리나라하고 뭐 5천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가 거의 6,800만 명. 우리나라는 5,160만 명. 좀 적은 편이죠. 아주 작은 건 아닌데 일본이 GDP가 4조 2천억. 그리고 PPP가 구매력 지수가 4만 5천 달러. 우리보다도 거의 5천 달러 가까이 일본이 좀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인구는 1억 2,500만 명. 그리고 사우디아라비가 지금 9위에 랭크가 됐네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조금 이게 좀 뭔가 순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우디가 9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우디도 대단합니다. PPP 구매력 지수가 5만 9천 달러. 우리나라보다 좀 많고요. 인구는 3,600만 명.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UAE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는 보면 PPP가 8만 7천 달러. 대단합니다. 인구는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950만 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국가의 경쟁력 순위, 그 다음에 강력한 파워 순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너무 지금 자괴감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과거에는 헬조선 해갖고 좌파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비하하면서 안 좋게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망가지고 잘못되고 망하고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